안녕하세요. 아프리카의 새벽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G 모델러입니다. G 모델러는 하드 서페이스 제작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G브러쉬를 보완하는 그런 기능으로 4.8부터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점선면을 이용하는 브러쉬인데요. 제가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에디트, 메이크 폴리메시 3D를 꼭 눌러 주셔야 되고요. 하단에 이니셜라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초기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건데요. 두 칸짜리 X, Y, Z 두 칸짜리 큐브를 누르는 순간 큐브로 바뀌게 됩니다. 폴리프레임 모드를 켜고 스킨 쉐이드 4를 선택해서 약간 밝은 느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브러쉬입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메뉴를 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좀 아파오십니다. 선에 관한 메뉴, 면에 관한 메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익숙해지신다면 작업에 꼭 필요하고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럼 점을 선택했을 때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액션이라고 나오고요. 기본 설정이 무브입니다. 그래서 점을 선택해서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점이 잘 선택이 안 될 때가 있고요. G 모델러를 사용하실 때는 브러쉬 사이즈를 좀 작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브러쉬 사이즈를 뭐 1이나 2 정도에 놓고도 사용하시는데요. 이 무브만큼은 브러쉬 사이즈를 약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무브는 점의 무브는 그냥 무브로도 대체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움직일 때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브릿지인데요. 이 점과 투포인트, 여기에서 이 타겟이란 얘기는요, 위에 칸은 움직임, 아래 칸에 타겟이란 말이 나오면 하나의 면을 움직일 건지 두 개의 점을 움직일 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두 개의 점, 첫 번째 점이라는 그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두 번째 점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G 모델러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배우시면 나중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능을 나갈 때마다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 모델러는 디바이드 단계가 있으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바이드 단계를 끄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잠깐 G 리메셔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2018 누르셔서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단순한 모양들은 유산이란 뜻이고요. 반으로 줄여서 네, 제가 여기에 다각형 모양으로 뭘 들어올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방금 쓰신 이렇게요.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형태를 만들어서 들어올릴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는 지금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면을 하나씩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메뉴의 옵션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면을 선택하시면 Q메시가 기본이고요. Q메시는 면을 하나씩 들어올리는 기능입니다. 지금 액션은 Q메시, 그러니까 들어올리는 기능이고 대상은 싱글 폴리. Alt 키로 하나의 그 싱글 폴리로 만든 건데요. 이거는 폴리그룹 올이나 폴리그룹 아일랜드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 폴리그룹이 하나 떨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들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올리는 것 말고도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포인트 액션이었습니다. 포인트에서 브릿지였습니다. 하나, 둘. 이니셜라이즈에서 다시 큐브를 누르면 원상 복구가 됩니다.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선택하고 아무런 옵션 값을 만지지 않았다면 인설트와 싱글 엣지 루프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선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몇 개의 선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스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요 첫 번째 선택된 점을 두 번째 선택한 점으로 이동시켜 주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 스플릿. 스플릿은 포인트와 링이 있는데요. 포인트는 4개의 면을 필요로 합니다. 이니셜라이즈에서 개수를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눌러서 이렇게 다각형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Alt키를 눌러서 선택 들어 올리실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그려서 또 들어 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Shift를 누르면 옆면이 같이 들어 올려지고요. Alt키를 눌러서 들어 올리실 때 컨트롤 누르면 한 장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땐 마우스 버튼을 항상 먼저 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다시 스플릿, Alt키로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플릿이었습니다. 이번엔 포인트가 아닌 링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은 내면을 감싸는 내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면만 있을 때는 한쪽이 깨지게 됩니다. 면을 좀 많이 만든 다음에 제작하셔야 됩니다. 4개의 면을 감싸는 면이 필요하다. 가운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 올리실 수가 있어요. 이때 좀 특이한 점은 이거는 사이즈가 여기서 바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진 거 위에다가 또 만드시면은 사이즈를 크게 줄이고 늘리는 겁니다. 링이었습니다. 그러면 링을 만드실 때 나는 조그만 부분에다 만들고 싶은데 조그만 크기는 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포인트로 4개의 면이 필요한 포인트로 만든 다음에 그러면 4개의 면을 감싸는 테두리 면이 있기 때문에 링으로 바꾸셔서 그때 크기를 조절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나는 그룹을 만들지 않겠다. Do not regroup 누르시면 그룹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 정사각형 센터를 유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보신 거는 면이 4개였는데요. 지금은 그 면이 더 나눠졌죠. 삼각으로 나눠진 겁니다. 취소하고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줄이 하나 더 가진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점은 잠깐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기본 옵션은 인설트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두 번째, 인설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싱글 엣지 루프고요. 멀티 엣지 루프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아무런 옵션 값을 만지지 않는다면 한 번만 툭 치면 중앙에 선을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중앙에 선을 만들어 주는데요. 옵션 값을 약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엘리베이션. 제가 선을 선택하면 이 공간에 엘리베이션 효과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렸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면을 올렸다 내렸다 해주는 거죠. 인터랙티브. 그 사이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고 옆으로 이동하면
엘리베이션 효과가 되고요. 아래로 내리시면 면이 나눠지면서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겁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요. 왜냐면 큐메시에서는 폴리그룹 아일랜드라는 것도 있고 폴리그룹 올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면을 좀 많이 나눈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렇게 폴리그룹만 따로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또한 만약에 이런 이미지를 만들 때 앞부분 같은 게 약간 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콘 같은 걸로 이 형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쉽게. 대신 이 끝에가 휘어져서 약간 안쪽으로 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 때는 이 기능을 이용하시는 게 좋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디트를 키고 이니셜라이저를 키면 메이크 폴리메시 3D를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니셜라이즈 초기화하는 게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개수를 늘려서 좀 부드럽게 했습니다. 테이퍼 탑이라는 거는 위에 부분을 막 늘려주는 건데요. 약간만 늘려놓겠습니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메이크 폴리메시 3D를 누른 상태에서 기즈모를 켜서 기즈모에서도 커스터마이즈를 눌러서 끝에를 약간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 기즈모를 끄고요. 끝에 선을 좀 안쪽으로 말리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을 선택해서 면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없애시는 것보다는 루프, 회전 방향을 이용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C자로 하시면 C자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서 돌아가기 때문에 C자 중에 아무 방향이나 누르시면 방금 바탕면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요. 일단 뒤쪽으로 모양을 밀도록 하겠습니다. G 모델러라고 그래서 G 모델러의 기능만 이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같이 이용해서 쓰시는 게 좋죠. 약간 뒤로 밀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어나오고 회전시키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왔죠. 회전하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끝에다가 주름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선을 선택하고 크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주름을 주는 기능. 한 칸씩 눌러서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루프를 따라 파트별로 하는 엣지 루프 파티셔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크리즈가 들어갔는데요.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스트로크의 커브 펑션에서 외곽 아니고요. 폴리그룹 아니고 크리즈 넣은 부분 거기에 프레임을 넣어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간 겁니다. 약간 끝이 동그란 라인이 있죠. 커브 튜브 한번 처음에 넣어봐서 사이즈를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작게 들어갔고요. 취소 약간 크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크리즈가 끊어져 있는 부분이 생겨서 반만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요. 폴리프레임이라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G 모델러는 여러 가지 기능과 같이 쓸 때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크리즈를 이렇게 넣으면 제가 디바이드를 높이면 크리즈를 넣은 부분만 각이 사이거든요. 그래서 주름이라는 의미지만 선을 여러 개 그어줘서 확대해서 보시면 선이 여러 개가 그어져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깨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보통 인설트에서 선을 추가해서 가까이 놔도 깨지는 부분이 좀 덜해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있어서 실린더를 제가 불러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리즈를 이렇게 완벽한 구조, 네 면이 네 개의 점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구조라면 크리즈를 넣었을 때 한 번에 회전하면서 다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쪽 방향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옆으로는 완벽한 구조이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이쪽 방향에다 놓으시면 점이 3개나 5개인 공간, 그러니까 4점을 통과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크리즈가. 여기서 멈췄죠.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배우신 점에서 브릿지 2포인트로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으면 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4개의 선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선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그 선이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크리즈가. 이거는 크리즈뿐만 아니라 선을 넣으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넣으면 옆에서는 자유롭게 들어가지만 완벽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을 넣게 되면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다 선을 넣으면 또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이런 곳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드가 있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디바이드를 끄고요. 방금 브릿지를 이용해서 이 부분과 가운데 선에 이 부분을 선을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즈를 넣게 되면 주름을 크리즈를 넣게 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스트로크 커브 펑션에서 크리즈를 선택하고 프레임 메쉬를 누르면 그 안에만 커브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퍼가 원하는 공간에만 딱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G 모델러를 계속 응용하시면서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도형이 됐어도 이니셜라이즈에서 제가 설정값을 바꿔서 누르면 누르는 대로 바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 배우실 건 지금 배우신 건 인설트와 크리즈고요. 이번에 배우실 건 브릿지입니다.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이 됐고요. 선과 선을 연결해서 면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큐메시 싱글 폴리 하나를 빼고요.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한 장이 떨어져 나옵니다.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겠습니다. 브릿지 이 면과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하면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하면 선이 하나 생겨진 겁니다.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스에 더블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요.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이 꼬인 겁니다. 그래서 면을 없애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딜리트 싱글 폴리 이럴 때는 꼬이지 않고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렇게요. 이 기능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네, 이어서 선을 선택하시고요. 브릿지에 이번엔 투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홀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멍이 난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면을 선택해서 딜리트 싱글 폴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의 2개를 없앴습니다.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스에서 더블을 눌러서 이렇게 면이 2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는 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알려드렸더니 이렇게 된 부분을 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구멍이 뚫려 있어야만 됩니다. 이건 막힌 구조죠. 이거는 그 들어 올려지는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요. 라운드 코너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홀, 2번 홀의 엣지.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마시고요. 옆으로 한번 들어 올려지고요. 아래로 내리면 분할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멀리 있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면을 다시 분할하고요. 딜리트, 싱글 폴리, 하나, 둘, 이렇게 완전히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고요. 브릿지, 투홀에 이번엔 구를 원형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브릿지입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G 모델러는 단기간에 모든 수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용물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G 모델러 2번에 나눠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